3월 27일 하태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좀 조용했습니다. 보셨겠지만, 그러나 조용했지만 조용한 건 아니다. 기장 초반에 제법 많이 빠졌었군요. 이게 웬일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도이치방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도이체방크라고 독일말로 읽어줘야 될지, 영어로 도이치뱅크라고 읽어줘야 될지, 독일말로는 도이체방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도이치뱅크에 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악재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요. 뭐냐, 저 같은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크레딧 스위스 다이문에는, 도이치뱅크, 그 다음 BNP 파리바, 이렇게 딱 부실 낙인이 찍혀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끝났으니까 이제 도이치뱅크겠구나, 이겁니다. 도이치뱅크 한번 끝나면 또 BNP 파리바 가지고 또 시비를 걸겠죠. 그래, 도이치뱅크나, 또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UBS나 BNP 파리바나 다 그 나라의 증권시장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일부 영국의 어떤 펀드가 AT1,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T1 채권, 후순위 채권에 집중 투자했다 큰 손실, 이때 지금 22조를 상각해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건데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펀드 하나가 지금 마진콜 위기에 직면했다. 또 담보 부족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점점 꼭 제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하고 비슷하게 뭔가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주목해야 되는 도이치뱅크가 굳이 이유를 들자면요. 자기 자본 대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35%다. 은행업 평균이 13%인데 한 3배에 해당한다. 그래서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부실한 문제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우리나라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제가 이대 앞에 가면요. 이대 앞은 정말 도시가 망했구나 할 정도로 전부 다 임대 다 비어 있어요. 그게 뭐 동탄도 그렇고 위례도 그렇고 상가가 완전 비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시대가 좀 경기도 물론 나쁘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이제 점점 온라인화되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업용 부동산이 부실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커져서 앞으로 도이치뱅크가 자본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 AT1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 어렵지 않겠느냐. 좀 막연하고 먼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런 걱정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미국의 페드도 그렇고 영국 중앙은행도 그렇고 단기간에 너무 금리를 빨리 기준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서서히 그런 부작용들이 하나씩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가 떨어진다 표현에 좀 딱 나가 떨어진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거죠.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망하는 회사, 부실한 회사들이 하나씩 나가 떨어지듯이 경제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막 하니까 스리랑카부터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초 체력이 없는. 그래서 점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심국가까지 가는데 저는 이 사태가 결국은 채권발 금융위기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이게 일본이나 중국의 위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유롭지 않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국채의 반 이상을 중앙은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라서요.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은 별로 새 중앙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별로 없지 않냐. 금리를 올리면 나라 재정이 이자 문다고 끝장이 날 상황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부실은 뭐
통계를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한 적어도 1, 2년, 2, 3년까지는 우리가 이건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요, 참 목요일 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외국인이 1,000억 사고 금요일 날 1,400억 팔고, 네. 시가총액 1위 종목을 삼성전자를 이렇게 했다 생각했어요. 그 똑같습니다. 개인들은 목요일 팔았다 금요일 사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기관이랑, 근데 그나마 LNF를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어서 이게 금요일 날 시장 안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봅니다. LNF까지 금요일 날 난리를 피웠었으면 아주 힘들 뻔 했는데, 이렇네요. 그래서 LNF가 좀 뭐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시총 1위, 2위 종목에 대해서, 특히 에코프롬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하루 단위로 이런 혼란스러운 매매를 하니까요. 아주 정신사나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요. 종목 장세는 좋다. 금요일 보면 외국인의 기관들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코스닥의 시총 1, 2위 종목은 팔았고요. 외국인들 보면 레온볼 로보틱스, SBB테크, 로봇주도 팔았네요. 결국 금요일 날 2차 전지와 로봇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인 것은 외국인 매도가 큰 역할을 했고 기관도 거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매수는 뭐 짜잘합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소부장을 좀 많이 샀거든요. 소부장,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IT. 그래서 금요일 날 흐름들을 보면 소부장, IT, 엔터가 많이 올랐잖아요. 기관의 영향, 물론 외국인도 좀 기여를 했습니다만 이렇군요. 그래서 금요일 종목 장세 상승 종목에는 기관의 영향이 좀 컸고 하락 종목은 외국인이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주말에 심택이니 뭐 IT 관련주들 쭉 좀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뭐 잘해야 올해 1분기 저점 아니면 2분기 저점에서 하반기는 회복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대신에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참 판단하기 어렵죠. 하반기를 믿고 투자를 할 건지. 그런데 당장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마음은 불편하지.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금요일날 오른 종목들 보면 야 이렇게 올라야 되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참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이지만 금요일 아이고 요즘은 하나씩 오르면 하루에 그냥 뭐 한 달 움직인 게 하루에 움직이는데요. 이렇게까지 움직일 일인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시장이 지금은 좀 옆에서 스치기만 해도 홈런이 날 정도로 좀 반응이 뜨겁다. 그래, 금요일 날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도 엉덩이 무겁기는 유명한 종목인데 19% 올랐어요. 기관이 산 종목들, 좀 상위 종목들 보면요. 원익QNC, 뭐 유진테크 움직임은 8%, 10%씩 움직입니다. 심택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 날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중에 특히 소부장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19% 정도 움직이니까 지금 시장은 상당히 에너지는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종목은 열심히 좀 찾아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서 뭐 업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종목들에 좀 움직이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복래님 질문하셨는데요.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바니튬이 금요일 시간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네. 자, 요 파생상품 거래 손실 아직은 우리 투자자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파생상품이 전환 자체 손실 이게 뭐냐면 408억 발행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기발행한 전환사채 전환권 조기 상환권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손실. 이게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해서 그래요. IFRS는 유럽식 회계인데요.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뭐냐면 유럽 같은 데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요. 시장에서 주식을 산다 그럽니다. 사서 매수를 해서
줘야 된다고 합니다. 유럽은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사채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발행했는데 주가가 지금 20,000원이야. 그럼 이거 주식을 이제 전환 청구하면 이거 사서 줘야 되니까 손실이잖아요. 그게 맞잖아.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그냥 전환사채 발행해서 전환가 정해지면 그냥 회사가 발행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회사가 사실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제가 왜 우리나라는 이런 우리나라에 안 맞는 거 이런 거 좀 고치지 뭐 하려고 이렇게 하냐 했는데 IFRS 규정상 우리가 손끝 하나가 되면 외국인들 신뢰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회계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나타난 이런 일이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환사채는 그냥 회사에서 발행해 주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발생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손실이라고 그 지식이 부족한 개인 투자들 보면 이게 손실 발생했다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시간에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이런 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는 사업은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모르면 이걸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 보면요. 전환가액 조정을 아예 안 하는 이걸 없애려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이런 거 하기 싫어서 요즘 전환가액 조정을 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건 IFRS 회계를 우리가 도입하는 바람에 나타난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아무 관계가 없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하나 더 그런 거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 있어야 되는데, 네. 자, 제가 우리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린 공강이 주식 사랑방 1기방이 있고 2기방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제 이름을 도용한 사특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1기방에 지금 900만 7분 계신데요. 입장 번호는요. 이것도 제가 자주 바꿉니다. 네, 070809입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만 하루에 몇 건씩 올려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도 여러분 지금은 알아두셔야 될 상식입니다. 뭐냐 하면요. 감사보고서 자, 여기 기사가 아주 잘 썼는데요. 우리가 주총일이 올해 3월 말까지 주총을 해야 되거든요. 12월 결산법인들이. 그러면 네, 7거래일째. 그러니까 3월 23일까지는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사업보고서를 주총에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공시를 보실 때 이렇게 다트 들어가시면요. 사업보고서 제출 있죠. 사업보고서 제출. 감사보고서 제출, 사업보고서. 그러니까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사업보고서를 이렇게 다트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감사보고서를 못하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일단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 늦어도 지난 주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3일까지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걸 못하면 사업보고서를 제출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주총까지 3월 31일까지가 법정 시한 사업보고서 3월 11일까지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네, 관리종목하죠. 관리종목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제출하지만 상장 폐지 실질심사 들어갑니다.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군요. 지금 한번 회사가 지금 회계법인하고 신뢰이 좀 하고 있어서 지연됩니다 하고 지금 지연한다는 걸 내놓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 5영업일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안 되면 요걸 관리 종목, 그 다음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36곳이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4월 7일까지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네, 상장 폐지 실질심사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금 벌써 36곳이나 되네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좀 집중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중에 강세에 있는 업종 수산화 리튬을 한번 정리했어요.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업종 테마 분석 보시면 수산화 리튬 관련주 점검. 왜 이걸 했느냐 하면요, 최근에 로봇하고 저기 2차 전지가 강세, 수산화 리튬 강세 종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제 1군이라 할 수 있죠. 선도군이 1월 하순 이 테슬라가 본격 오를 때부터 우리 설 연휴 직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빔이 지금 당연히 지금 선도를 하고 있다, 이건 아시는데, 미래나노텍도 지금 93%로 아주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2군을 본다면 2월 상순 중순부터 이제 금량이 지금 130% 올랐고요. 3군은 2월 하순부터 오른 종목들인데요. 강원에너지가 지금 170% 올랐다. 그럼 이 중에 좀 수산화 리튬 가공과 관련된 회사가 에코프로,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다 수산화 리튬 가공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이 오른 것 같지만 다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전해액 이쪽은 전혀 안 올랐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2차 전지가 지금 다 오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수산화 리튬 가공 쪽이. 그리고 에코프로에 관해서는 일부 또 유명한 유튜브 분이 에코프로가 수산화 리튬 생산한다 하는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탄산리튬과 초고순도 탄산리튬과 수산화 리튬, 이거는 당연히 외부로부터 구매하겠죠. 해서 이걸 분쇄, 건조, 가공, 요걸 하고 있다. 제가 본대로 분쇄와 건조, 가공을 하고 있다. 분쇄는 누가 하는, 분쇄로 관련주로 또 생각하면 미래나노텍도 분쇄를 하는 회사죠. 건조 가공 이런 거는 요즘 강원에너지가 무수 수산화 리튬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요게 주조이고, 그 다음에 저순도 탄산 리튬으로부터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 제조하는 공정 기술을 완성해서 기술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순도 탄산 리튬 배터리급 수산화 리튬을 양산하고 있다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지금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양산하는 단계까지 못 갔다. 기술 확보를 못했다. 관련한 영상은 제가 영상도 올렸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제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생산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업계에 있는 분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 지금 양산을 시작한 곳은 리튬 플러스 밖에 없다.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에. 그렇게 봐야 돼요. 홈페이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 분쇄, 건조 가공, 요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쪽의 중심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업종 테마 분석 관련주 점검 해가지고요. 지금 요거는 생산 쪽이고, 가공하는 회사는 이런 쪽이고, 그래서 이들의 지금 시가총액이 에코프로는 11조 7천억, 미래나노텍도 1조 돌파했네요. 강원에너지는 7,500억인데 생산은 하리어리가 5천억 6천이면 좀 상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미국의 IRA법도 있고, IRA법을 넘어서 이제 신냉전 시대로 가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수산화 리튬 의존도가 88%입니다. 이건 뭐 중국이 언제든지 무기화할 수 있는,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마음이 틀어져서 수산화 리튬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우리 한미 훈련한다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가 수산화 리튬 수출을 지연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2차전지 못 만드는 거거든요. 빨리 탈중국화를 하는 건 이제는 시대적 소명이다. 시대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 명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전체가 수산업이 지금 생산과 가공 모두가 성장 산업인 건 분명한데 보셨겠지만 그 중에서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한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산이 해야 뭐 가공을 하든지 뭘 하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 주말에 이쪽을 제가 좀 정리를 했고, IT나 반도체 소부장 하려다가요.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야. 1분기가 저점이 될지, 1분기 실적은 매우 나쁘고, 하반기부터 좋아질지 이런 얘기라서 제가 조금 힘이 빠지더라고요. 정리가 되셨죠? 복래님도 이해하셨죠? IFRS.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시간으로 던진 거는, 요거는 정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지하시면요, 이런 일이 생긴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시장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좀 업종을 좀 구분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을 한번 보십시오. 코스닥을 지르는데 코스피는 안 그래요. 코스피는 운매 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코스닥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데일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본다면요. 기관이 사는 주식이 주가 흐름이 좋더라. 그렇죠? 기관이 사는 주식이 주가 흐름이 좋더라. 뭐 늘 그렇습니다. 기관이 종목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요즘은 기관들이 활발히 매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사는 주식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더라. 근데 기관이 그 일관성이 없어요. 소부장 샀다가 그 다음 날엔 또 엔터 샀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관 동향을 보면서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중심은 역시 2차 전지와 로봇 테마가 중심이겠다. 로봇은 저도 참 이번에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삼성전자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집중 육성할 거다. 삼성이 그렇게 나온다면 로봇 테마가 그동안 주식시장에는 뭐 지나가는 반짝하는 테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는 주류 산업의 하나로서 자리 잡구나. 그래서 2차 전지와 로봇이 계속 좀 중심은 될 것 같아요. 올해 경기가 나쁘고 내년에 나쁘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든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은 성장성은 분명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중심이고 그 외에는 또 기관이 사는 종목들.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 날 흐름으로 봐서는 꼭 어떤 특정 업종보다는 재료주들이 주가 탄력이 지금 좋을 상황이라서 재료주 위주로 특히 기관에 사는 재료주 우리가 계속 좀 눈치를 채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0초 남았는데요. 4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